지난 1년간 무려 50여 통의 편지를 보내온 집요하고 끈질긴 발신자.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발신자는 모든 날 편지를 보냈다는데요. 한때 정중한 안부 인사로 시작한 편지는 언젠가부터 섬뜩한 저주와 협박으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발신자의 영문 모를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측에서 자전거를 내리라고 해놔가지고 이제. 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영훈 씨 남편의 회사와 부부가 다니는 교회에도 수상한 편지를 보내고 있었던 발신자.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이틀에 한 번? 네, 지금이 8월 지나고 있으니 올 초부터 한 100통 정도 되겠다. 더 기막힌 건 불길한 행동을 하는 발신자의 정체입니다. 이 저주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도대체 누군 거예요? 9년 전에 전세 그 주인이었어요. 우리가 거기 2년 동안 살 때는 별 문제 없었고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전에 살던 집주인 박 씨라는 겁니다. 황당한 연락이 온 건 계약이 끝나고도 7년이 흐른 지난 2021년이었습니다. 뜬금없이 돈을 내놔라. 돈을 안 주면 걔네들한테까지 가서 받겠다. 자식들한테? 애들 이름 대면서 너 애들 똑바로 못 산다. 저주 받을 거다. 오랜만에 연락을 한 뒤 느닷없이 돈을 달라고 했다는 박 씨. 뜬금없는 요구를 거절하자 본격적인 집착이 시작됐다는데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에 전화를 해요. 그래서 한 37번 전화가 왔죠. 이틀 전 새벽에. 뭐 시간도 안 따져요. 그냥 아무 때나 다른 사람 거 빌려서 뭐 형제 아는 사람 거 빌려서 하고 공중전화로 하고. 잠깐만, 전화하자마자 첫 마디가 죽을래 이거예요? 네. 내가 악감정을 가지면 습 갈 수가 있다니까. 얌전히 삽시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면 그 저주는 다른 사람이 집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살아있는 것이 있자. 지구를 못 때우면은 누구를 냈어요? 쥐를 부리는 게. 억지로야 이 사람아. 중요한 거 뭘까? 제가 대체 남자는 왜 이토록 당당하고 끈질기게 부부를 괴롭히는 걸까? 전세 계약 잔금날 돈을 더 줬다고 자기가 뭔가 착오가 있었다고. 아니, 보통 세입자들이 돈을 못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도 집주인이 돈을 더 줬다고. 4일날 우리가 빼면서 8,500을 받고 15일날 나머지 7,500을 받은 거죠. 8,500을 준 걸 잊어버리고 그날 1억 6천 한꺼번에 줬다. 이중으로 줬다는 거예요. 두 번으로. 집을 분양받게 돼 전세계약금 1억 6천 중 일부인 8,500만 원을 먼저 받고 만기 이래 잔금을 수표로 받았다는 영훈 씨 부부. 그렇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7년 만에 나타난 박 씨가 자신이 8,500만 원을 주고 1억 6천만 원을 또 줬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확실한 것만 얘기합니다. 확실한 것만 7년이 지나서 얘기를 해요? 치매 검사나 하세요. 나는 돈이 별로 없고 그래도 그걸 먼저 다 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기꾼 취급을 하잖아. 기막힌 일은 더 있습니다. 어떻게든 받으려고 한다는 얘기가 그러면은 서로 반반 양보해서 4,250만 달래. 디스카운트 해준 거예요? 근데 지금은 1억을 내놓으라 그래요. 말이 계속 바뀌어요. 왜 금액이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혼동에 의해서 그 착각을 하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심지어 횡령 혐의로 고소까지 당한 영훈 씨 부부는 모든 게 억울할 따름입니다. 상식적으로 7시간도 아니고 7일도 아니고 7년을 모르고 있었다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정말 전세 계약 그 집에 전세 산 쟤밖에 없는데 그리고 전세 살고 나온 거 이게 죄가 되나요? 우린 그를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팀인데요. 혹시 만나 뵙고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러세요. 네. 환영이요. 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하는데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끝장을 보자는 얘기구만. 박 씨를 만나기로 한 장소는 그의 집에서 멀지 않은 작은 다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한참 흘러도 그는 나타나질 않았는데요. 우린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네, 오늘 약속 2시인데 안 나오셔서 전화드렸어요. 아니, 내가 꼭 나가서 답변해야 되는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뭐? 의무사항이? 그러면은 두 가지만 해주세요. 얼굴 까고
거짓말 탐지기해가지고. 갑자기 그 거짓말 탐지기란 거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경찰에 있죠. 송이걸 하려면은 그런 것도 좀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야죠. 그거 거기 나간다고 해결도 안 되면 뭐하러 나가요. 우린 긴 설득 끝에 그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오후에 은행 가서 입금을 했어요. 수표로 6년 9개월만. 갑자기 와서 통장을 뒤져봤더니 딱 4천이 그거 있었거든. 아버님이 받은 건 4천만 원. 4천이죠. 4천밖에 안 받았다니까요. 박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문제 2014년 영훈 씨 부부의 전세 만기일에 맞춰 장 씨에게 집을 팔았다는 박 씨. 그 자리에서 영훈 씨 부부에게 잔금을 건넨 그는 남은 돈을 곧장 자신의 통장에 입금했답니다. 그런데 분명 1억 4천만 원이 입금돼야 했던 그때 달랑 4천만 원만 입금한 사실을 7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는 건데요. 그런 세입자한테는 결국 총 1억 7,500을 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현장에서 그렇죠. 그 현장에 혼자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부동산도 있고 뭐 여럿 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아니라 별게 있어도 돈 넘어가고 그러는 거 확인합니까 옆에서? 잔금을 다 확인하죠. 그런데 웃기는 거는 중도금을 줬다는 걸 몰랐다는 거 나도 잊어먹었지만 부동산에 잊어먹인 난 이해가 또 안 가는 부분이 자기가 돈 받은 걸 주라고 그랬거든요. 분명 부동산 중개소 임 사장이 같이 있긴 했지만 박 씨는 물론 임 사장 역시 중도금을 준 사실을 까맣게 잊었던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전세금 전액인 1억 6천만 원을 또 지불하고 받은 완납 영수증이라는데요. 우린 자리에 함께 있었던 부동산 중개소 임 사장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SBS 궁금한 이야기 와이팀에서 나온 이야기. 혹시 여기 예전에 혹시 사장님이 운영했던 아 맞아요? 사장님은 안 계세요? 돌아가셨다고? 해당 부동산은 이미 대표가 바뀐 뒤였는데요.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린 의미심장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영수증 같은 거 써주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원래 그 중도금, 잔금 이런 거는 안 써져 있고 그냥 통 금액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전에는 이렇게 많이 썼지. 네. 1억 6천 전세 보증금 반환 받았다고 그 금액만큼 다 줬다고 영수증을 받았네요. 한 장으로 토탈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다시 말해 박 씨가 보여준 건 이중 지불의 증거가 아닌 잔금을 치른 뒤 받는 일반적인 영수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영훈 씨 부부에게 돈을 더 줬다고 주장하는 박 씨. 알고 보니 그에게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는 사람은 더 있습니다. 아, 이 사람 완전 또라이네. 이 생각밖에 안 했어요.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집을 매도했던 사람이다. 7년 전에 당신한테 1,500만 원을 덜 받은 것 같으니 1,500만 원을 내놓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 참 황당하죠. 그냥 근거도 없이? 근거도 없이. 영훈 씨 부부에게 연락을 하던 그 시기에 장 씨에게도 접근했던 박 씨. 이때도 그는 착오가 있었다며 1,500만 원의 돈을 더 달라는 요구를 했다는데요. 그동안 모르고 살고 있다가 이번에 통장 정리를 해보니 돈이 많이 빈다. 이게 말이 안 된다. 그걸 끊은 내역이 있는데 그걸 제가 왜 안 내리느냐. 수표로 발급받은 내역을 제시하자 오해를 했다며 연락을 끊었다는 박 씨. 그런데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박 씨는 왜 계약 기간이 훌쩍 지난 2021년부터 돈을 못 받았다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걸까? 아버님 그게 거의 그럼 7년 만에 기억나신 이유는 뭐예요? 갑자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처남한테 구워서 많이 썼거든요. 그러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뻗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네, 뻗뜩 머리에. 근데 저는 잔금 치를 때도 아예 까먹을 것 같진 않아서. 예, 안 까먹지고 머리가 좋으니까 피디님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나쁜 맘 먹고 강력 사건으로 만들려고까지도 생각했었어요, 제가요.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두들겨 패든가 뭐 이제 그러게 되는 거죠. 나는 뭐 이제 망가질 대로 망가졌으니까요. 나는 멈추지 않아요. 이거는 완전 자존심 문제고 저는 생명을 건 사람이에요. 하지만 박 씨의 집을 구입한 장 씨와 박 씨의 세입자였던 영훈 씨 부부는 그의 의도를 알 것 같다고 말합니다. 자기네들이 착각을 했거나 고의로 받아놓고서 7년이 지난 지금에 일부러 그런다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에서 확인이 안 된다고 한다. 뭐 수표 보관 기간이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록이 없다고 한다. 5년이 지나면 수표의 거래 내역이 추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박 씨가 괜한 트집을 잡고 있다는 건데요. 내가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지가 또 부동산을 가봤겠죠. 그랬더니 부동산이 또 마침 죽었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우기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거래 당시 함께 있었던 부동산 중개소 임 사장이 숨진 사실 역시 알고 있었다는 박 씨. 현재 30년 동안 같은 곳에서 근무하셨다고 하시던데. 은행에 다녔으니까. 아, 은행에 근무하셨어요? 그러면 금전 문제에 대해서 되게 잘 아시겠네요. 그렇겠죠. 박 씨가 전직 은행원이랍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모두의 의심대로 증거와 증인이 사라진 이때를 악용하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영훈 씨 부부의 횡령 혐의를 수사한 경찰의 판단은 박 씨의 주장과 전혀 다릅니다.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서 내가 불송치한 게 맞고 그래서 2심차까지 했을 거예요.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종결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점에 수표 대금이 뭐 1억이 들어온 것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그 돈이 어느 계좌로 들어간 것까지는 확인이 안 된다. 문제의 그날 1억 원권 수표가 박 씨의 집 근처인 서울 양천구의 한 은행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1억 원을 입금한 사람을 찾는다면 문제도 해결될 텐데요. 먼저 박 씨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난 그게 이상하다고. 남양주에서 했는데 점심때쯤 받았으니까 오후에 이제 입금시켰겠죠. 빨리 와봤자 1시간 반은 걸린다고 보면 2시 아마 이후에 시키지 않았을까 싶어요. 분명 영훈 씨 부부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1시간 반 거리인 이곳까지를 다녀갔을 거랍니다. 반면 마냥 황당하다는 영훈 씨 부부. 그 돈, 그 중도금 준 거 확인하고 저는 아주 빠르게 나왔어요. 은행 간 시간이 2시고요. 이게 제가 여기 떡이 있는 거예요, 떡이. 같은 날 자신들은 남양주에 있는 은행에 잔금을 입금한 뒤 인근에 있는 떡집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박 씨, 세입자 영훈 씨 부부, 매수자 장 씨, 부동산 중개소 임 사장이 한자리에 모여 계약서를 쓰고 돈을 주고 받았던 그날 박 씨의 집 근처 은행을 찾아 1억 원을 입금한 사람은 정말 누굴까? 명쾌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답답한 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기서 와요. 네, 오늘도, 네, 어제도 왔어요. 어제도. 어제도 네, 소름 돋죠. 그래서 이 편지가 어김없이 와 있으면 소름 돋아요. 막장 인생이라고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빨간 펜으로 끔찍한 저주의 말을 꾹꾹 눌러 쓴 박 씨. 전문가는 박 씨의 행동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과지급한 거다, 반환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민사로 소송을 하면 되죠. 뭐 한다고 이렇게 괴롭히고 있어요. 지금 이 박 씨의 전화나 편지를 수십 통, 수백 통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는 명확하게 해당이 되고요. 내가 또 찾아가겠다. 계속해서 이런 연락을 하겠다. 얼마든지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거기 때문에 협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지난 22일 영훈 씨 부부는 박 씨를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저한테는 계속 상처를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되새기고 하는 거라서 너무 그게 싫어서 그냥 무시했던 건데 그게 장난이 아니. 오늘 아침까지도 전화 오고 너무 힘듭니다. 결국은 이 방법밖에 없으신 거네요. 안 그러면 제가 죽어야 끝날 것 같아요. 세입자와 집주인으로 만나 저주와 원망을 하게 된 박 씨와 영훈 씨 부부. 이들의 인연은 어쩌다 끔찍한 악연이 되고 만 걸까요? 아마도 그 답을 알 사람은 7년 만에 나타나 수상한 의혹을 퍼뜨리고 섬뜩한 편지를 보내는 박 씨일 텐데요. 사라진 1억 원 수표의 행방을 알고 있을 사람, 그의 정체 역시 이제 더욱 선명해 보입니다. 무혐의가 난다고 가지고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끝낼 수가 없어요, 이거요. 10년 후에 제가 끝날 것 같아요.